이어서 오늘 토론을 풍부하게 할 두 분의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의 역할을 주제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한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뭐 결론이라면 좀 그렇고요. 하나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이 1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뭐 불안하니까요. 충분히 또 양쪽이 그럴 만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이 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강제할 수 없고 또 부당하죠.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일방적 희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한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보겠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모든 국민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 쌍방이 모두 흔쾌히 동의한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또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그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에 대해서 전 논의하는 게 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지난하죠.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거 빼먹어가지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해소되지. 그래, 그 얘기 하세요. 네, 이따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박명진.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양극화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드려져 있죠. 그 핵심 지대에 바로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제어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저임금 노동시장이 또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어하고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노사관계라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분배와 갈등을 조정하는 핵심 기제죠.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극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역할을 수행해야 할 조정 기능 자체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사실은 기업 내부의 이해 조정에는 비교적 강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그것과 관련돼서 촘촘한 어떤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 또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이해 조정, 격차 조정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이 양극화 혹은 이중구조가 됐다고 얘기하죠. 1차 노동시장 영역,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 바로 노사관계가 뜨겁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노동시장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이 부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금 상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숙련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노사관계를 형성하려고 주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직화도 어렵고 교섭기에도 극히 제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주요 기업들에서 노사관계가 뜨거워질수록 산업 내에서 노동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노동시장의 노사관계의 사회적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체를 재구조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 비정규 플랫폼 노동, 2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조가 약 6천여 개가 존재하는데요.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난립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조직력과 교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업 내 노조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초기업 노조를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상황에서 사용자들도 결사를 장려해서 사용자 단체들도 다양한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노사관계를 사회적 조정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섭 단위를 재구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체 교섭은 거의 기업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종, 직종, 지역 중심으로 확장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노사 대표가 참여해서 공통 분모와 공통의 규율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 일환으로 또 원화청의 어떤 연대 교섭 이런 것도 장려할 필요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기업 단위 교섭을 강제해온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섭 의제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기업 간의 조율된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직무, 숙련,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임금 체계 표준화 노력을 같이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노동시장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 체계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오르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포괄적인 초기업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이외에도 원화청 간의 공동복지나 공동산업안전 이런 의제들을 포용적으로 형성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필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있어서 노사정이 노력해야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조가 먼저 사회적 조정 기능 강화를 견인해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노동자를 내부에서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 기득권을 넘어서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꾸려졌으면 하고요. 당장 복합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모두가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혁신의 과제조차도 마찬가지로 노조가 단지 방어적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연대적인 방식으로 산업전환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를 주체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노사관계 구조개혁, 사회적 조정기제 활성화 이런 모멘텀으로 이런 것들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제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의 역할도 꽤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인 어떤 자원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노조법 30조 3항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교섭 방식을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 직무표준 체계라는 것을 10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교섭과 노사관계에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특히나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러한 새로운 노사관계, 사회조정 기제를 확장시킨 노사관계를 꾸려나가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미 학교 비정규직이나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 가운데에서 좋은 사례가 사실은 정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마리들이 이미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당장 노사로 하여금 이것부터 해라라고 하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마중물을 만들어내고 인식의 공유점을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산호위에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이거를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성급한 대타협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는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공 사례나 새로운 개혁의 어떤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서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런 어떤 공동의 투자에 기반해서 이후에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사관계의 사회적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노동이 연대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제안 주셨습니다.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심각한 이중 구조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 근속 기간 차이가 4.8배이고 임금 격차는 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격차 그 자체보다도 이른바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문이 극도로 좁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5년 통계를 보면 신규 채용 중에 정규직 비중은 30.7%이고요. 대기업 비중은 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직하는 비율은 전체 신규 채용 중에서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문턱이 사실상 닫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시장 경제에서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중구조의 심화가 단순한 격차를 넘어서서 노동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노동시장이 해야 하는 사회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런 정도에 이르른다면은 이것은 사회적 우려이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4가지 사실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산업 노동 생산성은 지금 OECD 37개국 중에 2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특히 영세업체 중심인 서비스업이 27위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관리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채용 후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과 검증된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소극적인 인력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금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63%가 여전히 호봉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경영계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를 원칙으로, 경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스스로 새로운 평가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감수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노동시장을 활성화해서 구성원이 조직 안에서 역량을 키우고 더 좋은 일자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인력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은 노사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적극적인 대화와 분쟁 해결을 제도화해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기업 성장 사다리는 노동시장 활력의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지배력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혁신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내 벤처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역할로 사회적 기여의 강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인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다든가 이런 수동적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사회 혁신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경영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직접 미래 인재 양성에 참여하고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사회 기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에 더 높은 신뢰와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의 대화는 노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와 건강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과감한 변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착화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변화가 기업에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한 말씀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적으라고 드렸던 그 종이에 비치된 서면 의견서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검토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성함이 정찬호 한국비정규직 노동단 네트워크 의장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2%, 13%, 비정규직 조직률은 2%대고 30인 미만은 0.1%대 대다수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많죠. 물론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할 거냐, 양대 노총의 노동조합들 1차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누가 반영할 거냐, 당사자들이 주체가 뭔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조 조직률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또한 그런 소통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목소리